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리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슬슬 달아오르고 있죠. 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봄쯤이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이제 전기차를 모두 출시를 하고 미리 알려놓기 위해서 전기차들은 보통 1월, 2월 이때 많이 출시를 하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전기차가 여러 브랜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토캐스트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리할 차는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 리차지예요. 볼보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차입니다. XC40과 C40 리차지 두 개의 모델을 다음 달에 바로 출시를 합니다. 작년에 아주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변화였어요. 제가 이 볼보를 타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라고 뽑자면은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우리나라 맵이 들어간 그런 내비게이션보다는 좀 반응 속도나 검색의 정확성이나 실시간 길 안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있었죠.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의 카플레이를 그러니까 전화기 연결해서 쓰는 거 그거를 쓰면 되긴 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긴 화면에 아래쪽만 화면이 나오게 돼서 실제로 보는 화면은 뭐 전화기 사이즈나 별반 차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화면을 보여주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 정면 계기판에 순정 내비게이션은 여기에 길 안내가 나옵니다.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턴 바이 턴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화살표만 해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가 나오죠.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쓰면은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OS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XC40 그리고 V90 크로스컨트리 이런 차들에는 내비게이션이 풀스크린으로 옆에 크게 나오고요. 이게 정면의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면은 앱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문 열고 닫고 이런 것까지 되는 거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볼보의 전기차 XC40과 C40을 한번 보시면은 T맵이 들어가면서 다른 수입차들하고 완전히 확실한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음성인식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배터리 소모량을 계산을 하고요. 중간에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충전하면 어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의 현황을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이거 보통 전기차 타시는 분들 별도로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여기는 몇 대가 남았고 지금 충전 중이네 혹은 몇 자리가 남았네 하고서 얼른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주소를 다시 복사해서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그러고 찾아가는데 이 차는 저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에서 어디에 몇 대가 비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리아가 들어있잖아요. 아리아 추천 음악 틀어줘. 음성인식 서비스인데요. 이 아리아가 가까운 급속 충전소를 찾아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찾아서 내비게이션에 연결을 해주죠. 이렇게 자동차에서 음성인식하는 기술이 사실은 그냥 스마트폰의 음성인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고 해요. 자동차의 마이크를 어디다 몇 개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인식률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달리면서 소음을 내기 때문에 이 소음에서 목소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식을 잘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 T맵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볼보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차만 해도 저희가 XC40, XC40 숫자도 1, 2, 3, 4,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쓰잖아요. 영어를 쓰기도 하고 뭔가 읽는 방법이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대응하도록 만든 거 이게 바로 국산 내비게이션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바로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일반 차하고도 구분이 되는 점인데 사실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회사들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차 볼보 리차지에서 한국어 음성 인식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용동 확실하니까 확실한 장점인 것 같아요. 볼보는 스마트폰에 볼보 카스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제 차하고는 연동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비스 예약하고 이런 거만 쓰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올 이 볼보의 전기차 리차지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앱에서 문을 열거나 잠그고 뭐 지금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그리고 에어컨을 켤지 히터를 켤지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요. 시간에 맞춰서 켜져라 라고 예약을 해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볼보와 같은 수입차 회사에서 이런 거를 구현해놓는 거 이거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해서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끝으로 이런 기능들 탑재, 기능 소프트웨어 많이 탑재하면은 좀 뭐 한 1, 2년 있으면 구식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도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볼보나 현대 기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6개 자동차 브랜드 회사가 OTA 허가를 받아놨어요. 이 OTA가 뭐냐면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잘못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로 법으로 묶어놨던 항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게 6개 회사만 풀어줬는데 그중에 볼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OTA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혹은 밤 시간에 데이터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업데이트를 시작해서 탑승자, 운전자는 항상 업데이트된 새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업데이트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보면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도 중에 20% 정도가 1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1년이면 도로의 모양, 교차로 방법, 표지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이게 전체 데이터, 지도 데이터의 20%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업데이트를 자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뭐 SD 카드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 꼽고 이런 업데이트가 아니라 자동차에서 무선으로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차 정리하자면 2월 달에 나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 달에 나오면은 바로 예약하지 않으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국산차 아이오닉 5 EV6 작년 예약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약한 차 못 받았는데 차값도 올라간다 이래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전 계약을 해서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 이제는 이런 정도 기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차에 대한 재원이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전기차 소식이 앞으로 3월까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팩트체크에서도 전기차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